핵심 중 세 번째,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늘 불완전한 상황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성취하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석가모니는 성도 후 12연기에 의해서 스스로 깨침을 들겠죠. 그러나 인연의 이치가 매우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아시고 설법 방법을 연구해서 이 사성제를 고안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5비구를 상대로 처음 설법한 것이 바로 이 사성제 가르침이죠. 다시 말해서 고진멸도 4가지를 설하신 것이 부처님 최초의 법문인데,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멸에 이르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사성제를 살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고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또 경전에도 8가지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괴로움은 우리가 잘 아는 생로병사, 이 사고라 그러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원정해고, 또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온통 괴로움 투성이야, 이렇게 보는 것을 오음승구라 그러죠.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해서 이 8가지를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팔고 역시도 무상한 것이에요. 이 무상도 무엇이든지 괴롭다는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이 세상이 이와 같이 괴로운데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가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연기법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2연기에 촉수애가 있잖아요. 그죠? 탐욕도 수애, 느낌에 의해서, 수죠.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단독으로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느낌도 촉수니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은 가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만 없으면 자연히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래서 영원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도성제, 4번째 도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경지에 이르는,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8가지 바른 길, 팔정도. 이 팔정도의 완성이 수행과 체득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 이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미를 행할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서름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바라밀이 충분하면 멸성제를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밀은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있죠. 보살의 실천 덕목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실천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라밀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육바라밀도 있고 한데, 바라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율을 지켜야 할 때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해야 될 때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해야 할 때 수행을 하는 것, 이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평소 바라밀 실천자는 팔정도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고집멸도 살펴봤는데요. 이 고집멸도에서 고집, 고는 뭡니까? 괴로움이죠. 집은 원인이죠. 그러니까 집은 원인이 되고 고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집의 삶은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멸도는 어떻습니까? 멸은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도는 없애기 위한 실천이죠. 그러니까 도는 원인이 되고 멸은 결과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은 열반의 삶이다. 고지멸도를 가지고 중생의 삶, 열반의 삶을 나누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는 도성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8가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팔정도 또 나왔는데 12연기에 이어서 팔정도도 이 8가지 단계를 외우셔야 된다.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팔정도 수행을 하시는 분은 외울 필요가 없죠. 저절로 뭐라 그럽니까? 수지 독송할 때 이 독송 계속 읽으면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죠? 독송. 저는 팔정도 공부할 때 1313 하나셋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오래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먹는다는 것인데, 자, 외울 때는 견사, 어업, 명진, 염정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견, 정사, 견사, 어업, 정어, 정업, 그 다음 명진, 정명, 정정진, 염정, 정념, 정정 이렇게 8개를 외웠고요.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자, 1314는 뭐냐면은 이 8개를 하나셋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 한번 볼까요? 바르게 보고 정견. 그 다음에 3은 번호를 붙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2, 3, 4번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 또 1은 뭐죠? 5번 정명, 그죠? 그 다음에 또 3은 뭐죠? 6, 7, 8번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은 쉽다는 것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셋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 정견이죠. 정견, 무상무화를 아는 것. 설명은 뒤에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1번 하나, 이것은 정견인데 무상무화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2, 3, 4번은 신구이 삼업하고 관계 있다. 그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5번은 직업을 말한다. 여러 가지 정명할 때 명자가 있으니까 뭐 목숨, 생명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냥 직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 7, 8번은 수행과 관계 있다. 수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 3, 4번에 신구이 삼업이라 했는데 2번 정사유는 빠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구이에서 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정어는 신구이 삼업 중에 구에 해당한다.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업은 신구이 삼업 중에 행동이니까 신구이 삼업 중에 신에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다음 6, 7, 8번은요. 바르게 정정진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장애가 생기고 막 이래요. 장애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아이고 봄날에 날도 좋은데 놀러 가자 안 갈래 이렇게 유혹을 하면 이게 장애죠. 이럴 때 7번째 신념, 바른 신념을 가져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정정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번 선정에 이를 수 있다. 정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셋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행법은 중도의 수행법이죠.
불교의 근본 교의를 이루고 있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팔정도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견, 바른견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고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보라는 것이 바른견해입니다. 정견입니다. 근데 결국은 함축시켜 보면은 무상무화를 알고 체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유,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구의 사업 중에 의, 바른 생각이죠. 몸과 말에 의한 생각, 신구에서 바른 생각, 의는 빠지면 그 신구가 남잖아요. 그죠? 신구, 그렇게 몸과 말에 의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하는, 바른 의사, 바른 결의를 하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이다. 정사다, 이 말입니다. 정사유. 이렇게 다시 말해서 2, 3, 4번은 먼저 생각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말을 하고 또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사유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 남 해치려는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천수경 시박참회에 그게 나오죠. 탐진치.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어업, 이 뜻입니다. 그걸 바르게 하자. 그 다음에 정어, 신구의 삼업 중에 말이니까 입에 해당하죠. 구에 해당한다. 정사유 뒤에 생각하거나 바르게 잘 생각해서 바른 언어적 행위를 정으로 한다. 언어적 행위, 말하는 것이죠. 천수경 시박참회는 말로 하는 구업이 있죠.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실하고 남을 사랑하고 융화시키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 쉽게 합니다. 자, 남의 말 하지 말기. 그죠? 거짓말도 악담도 하지 말고 입으로 짓는 나쁜 말은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 보겠습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한 정사유 뒤에 잘 생각해서 그 다음 생기는 바른 신체적 행위다. 그러니까 바른 정어나 정업은 정사유가 되지 않으면, 정사가 되지 않으면 그 두 가지는 할 수가 없죠. 정사유 뒤에 정어가 가능하고 정사유 뒤에 정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박참회에서 보면은 살생 중재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사암 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그러니까 살생 대신에 생명을 애호하라는 말이고, 투도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달리 표현하면 보시를 많이 하라.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음 대신에 성도덕을 지켜라 하는 이런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이것은 이제 바른 직업에 의해서 바른 직업으로 바르게 살면은 바른 생활이 되겠죠.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 유지를 하지 마라.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갖게 되면 일상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른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 관련해서는 이제 마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직업은 하지 말아야겠죠. 또 속임수 사업도 있죠. 옛날에는 빠찡코는 그냥 신선했는데 요즘은 또 속임수를 씁니다. 주식도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 사기를 통해서 개미들이 많이 이제 손해를 보죠. 복권도 최근에 또 매수금에 복권도 1등, 2등, 3등 이제 속여서 발표하고, 그죠? 게임도 옛날에 뭐 바다 이야기도 있고, 뭐 게임은 수없이 많죠. 하면 할수록 손해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최근에 가상화폐도 또 이 사기를 쳐. 남을 해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명이다.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 7, 8번이 또 수행에 관련되는 겁니다. 정정진, 바른정진,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진하는 거. 일부러라도 더 좋은 마음 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선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정근이에요. 우리 그 37조도품이 사년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37조도품인데 거기에 사정근이 있죠. 사정근. 이 사정근을 보면 이미 나온 악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노력하라. 아직 나오지 않은 악은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노력해라. 이미 나온 선은 정장을 지켜라.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라. 아직 나오지 않은 선은 빨리 나오도록 노력하라. 이게 사정근입니다. 이 사정근이 정정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정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진을 함에 있어서 정진을 너무 오래 하거나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자꾸 이렇게 이어지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친구한테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다른 조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을 잃지 않게 하는 바른 의식, 그죠? 항상 이상과 목적을 언제나 잊지 않는 거, 이게 정념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정진 중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정. 아까도 정점의 마음으로 정정진을 실천하면 정정에 이른다, 선정에 이른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바른 집중이죠. 정신 통일을 말하는 것이죠. 선정을 가리키고, 이 깊은 선정은 일반인으로서 참 얻기가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키고 또 바른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 선정 이거 어렵다,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정도를 계정의 사막과 관계를 지어보면 정견 정사유는 해에 해당합니다. 계정해 할 때 해에, 정어 정업 정명은 계에 해당해요. 계율 할 때 계, 정정진은 계정해 모두에 해당되고 정념과 정정은 계정할 때 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관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연기 사성제와 함께 이 팔정도는 불교의 기본적 교의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팔정도는 중생을 미혹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으로 건네주는 힘이 있다. 팔정도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 즉 중도의 삶이죠. 중도의 삶인 이 팔정도 수행이야말로 불교의 수행이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상한 삶으로부터, 무상한 탐진지로부터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 이게 바로 팔정도 수행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4일차에는 중도와 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